네, 김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숙입니다. 어제 먼저 그 굴절 버스 관련해서 국장님과 또 직원분들께서 잘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 방문하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뭐 기능도 알겠고 성능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원초적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왜 이렇게 성급하게 다른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행이 되었을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예결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핸드폰을 중고로 올해 사서 내년에 쓸 건데 왜 중고로 굳이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미리 들어오냐,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강하게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이걸 계속 보면 볼수록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하려고 했었던 것인가라는 자꾸 의문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 이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이 회사의 재원이라든지 그 회사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검토하셨었는지. 작년에 아니면 올해? 이 회사를 먼저 선정을 할 때요. 그거는 저희가 네. 조달청 조달발주를 하기 때문에 네. 조달청에서 그 업체에 대한 자격 요건은 충분히 검토가 해서 조달청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도 검토는 그래도 탄탄한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물건을 들어올 때도 사실 이게 우리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긴급하게 빠르게 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물어보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의 폭 길이가 도로법상 통행 제한으로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법에는 제7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르면 별도의 제한 차량으로 운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증 특례 확인서에 보면 자동차 규칙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간선 급행 버스법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도로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로관리청에 명의 제한 차량 운행 허가서가 있습니까? 받도록 원래 도로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받아야지만 운행이 됩니다. 그죠? 네. 그거 받으신 건가요?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시범 운영만 하면서 그 제도적 이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존의 차량이 없는 차량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없는 들어온 차량을 이제 운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대한민국의 어떤 운행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기준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기준을 이 운행할 수 있는 요건에 포함시켜도 해줘야 되고 그런 협의를 저희가 국토부하고 경찰청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했어야지만 되는 건데 이게 아마 동시적으로 차량 들어오면서 제도적 기반도 하면서 시설공사 하면서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요. 동시에 네. 하려고 하는 이렇게 의혹이, 긴급하게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예산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차를 구입합니다. 근데 차를 갖다 놓을 장소나 차고지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일단 돈부터 먼저 주고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사서 가지고 오면 놓을 것도 없고 저희 차고지도 마련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의원님 그 부분은 네. 저희가 처음에 뭐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네. 뭐 계약을 하고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이거를 고려가 되잖아요. 그 시기별로.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갖춰야 될 거. 근데 이런 거를 뭐 차고지도 사실은 사전에 저희가 일정 부분 어디에 해놨는데 그게 트레인 공사가 생기면서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는 해놓은 건 아니고 하려고 했던 그냥 봐왔던 곳이 있었죠. 근데 변경이 된 거죠. 시위지가 있어서 했는데 이제 그런 모든 거가 이게 좀 제도적이나 시설적인 면화 동시에 얘기하면은 이때까지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아마 계약 기간을 7월부터 12월까지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밑작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가져왔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제는 230명 정도 얘기했는데 실제로 도입 차량 정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W 좌석 정원에는 44명, 그리고 만약에 설계 하중으로 따졌을 때는 AW2는 216명, 그리고 최대 혼잡 하중으로 봤을 때는 27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어제 저희가 타받고 본 사업을 봤을 때 저상구조를 적용해서 교통 약자들을 위한 이동 편의의 목적으로 저희가 차량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저상 차량이어서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취지와 실제와 간에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기에는 교통약자들이 tas을 경우에 너무 좌석이 없다. 네, 그런 부분들을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냥 예를 들면 어떤 바깥의 환경이나 뭐 뷰를 볼 수 있는 약간의 이벤트성의 버스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어르신들이 타면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 좌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좌석 비율이 대충 따져보니까 한 16% 정도밖에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비싸게 들여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옵션이 막상 들어가 보니까 옵션이 없는 약간 깡통차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집행부, 뭐 교통공사, 그리고 저희 직원들, 위원님들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탔나요? 그 정도 탔을 때도 이렇게 뭐 넉넉하거나 그렇지 않고 꽉 찬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3개를 붙여놓은 상황이면 한 구간 안에는 적어도 80명 정도 타야만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30명 정도 탔을 때 과연 이게 뭐 230명이든 270명이든 이렇게 꽉 차서 가는 것이 가능한가 여부도 조금 저는 염려가 됐고요. 또 이 차량을 중국에 현지에 가서 이제 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아마 직원분들 중에서 가신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국 현지에서 제가 갔다 온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차량이 지나가는 버스의 길만 굉장히 이렇게 움푹 파이는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도로 파손율이 높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지금 뭔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전용 차로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지금은 다르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마련이 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예를 들면 도로 파손도는 이 축하증 증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축하증 10톤 통과 시에는 승용차 7만 대 정도, 그리고 15톤 통과 시에는 39만 대 자동차가요. 그 정도의 상당의 손상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결과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사실 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준비냐면요, 이런 거예요. 운전할 기사님이 지금 3명 있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중국의 현지에서 기술을 배워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몇 시간이나 얼마큼의 운전을 배웠는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실습 시간이라든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제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3분이 나머지에 이제 차량이 들어온다 치면 이제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3명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직접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하려고 하는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육 시간 내지는 교육 방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네. 좀 답변들이 헷갈리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네. 시범 사업이라는 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시범 사업. 이게 모든 제도적 정비나 모든 걸 완벽히 구축한 다음에 바로 땡 하고 운영한 게 아니고 시범 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이 해보면서 뭐 문제가 있거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으로 보셔야지. 국장님, 그 네. 말씀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시범 사업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이고요. 세대나 지금에서 예산을 이미 100억 가까이 들여놓은 상태인데 시범 사업을 완성시키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 사업이 잘 안 되면 이제 안 하면 되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계 최초로 된 것도 아니고 이미 호주도 하고 유럽도 하고 중국도 운행하고 있다는 거는 웬만큼 검증이 된 거예요. 다만 그것이 국내 실정에 맞냐 안 맞냐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가져오는 거고 당연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조금 쫓겼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건 절대 아니다. 공무원들은 거기에 이 시범을 사입을 도입을 해서 조금 빠르게 이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거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제도도 안 돼 있는데 왜 데려왔냐, 시설도 안 되는데 왜 데려왔냐. 사실은 이게 계획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 정도면은 될 거다고 하고서 했는데 중간에 아까 차고지도 문제가 생겼죠. 그다음에 특례도 국토부랑 협의하다 보니까 이게 장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해결한 하나도 다음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들여온 것이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분이 이거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보진 않지만 그런 우리 예산을 씀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다라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충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전기 있죠? 충전입니다. 전기 충전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기 충전소가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거기 그 차량 보급소에 네. 거기서 일반 지금 전기차 충전하는 것처럼 유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완속, 급속, 뭐 이동형 네, 콘센트 그래, 할 수 여러 있습니다.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제가 듣기에는 수동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내부에서 사서 거기다 이제 간이 중간 정체에 나서 거기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범 사업 다 이렇게 해요. 시범 사업도요,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고 안전한지, 이게 정말 시범이지만 실제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지요. 우리가 예산이 많은 상황도 아닌데, 지금 관할 소방 전기 안전 기관의 사전 점검을 받았는지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도 뭐 저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를 도입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충분히 의도는 제가 잘 이해하고 네. 있고요. 걱정하시는 바도. 근데 이게 이제 도입하기 전에 이제 이런 게 있었으면 사실 많이 해결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저도 뭐 올해 7월 이후에 왔고 이미 작년에 다 그 전에 행해진 일인데 이제 와서 왜 이것도 못했냐, 저것도 못했냐,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아니,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린 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해당 과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더라도 지금은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좀 사전에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다시 회기가 시작된 건 처음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행감대에 이런 부분들 뭐 질의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시범 사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계속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고 차고지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충전 시설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거나. 어제 보셨다시피 차량 거기 차고지는 고양대병원에서 지금 같이 MOU가 맺어가지고 추진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예산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걸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충전 사업소는 현재는 이동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예산만 확보하면 갖춰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차고 아,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된다라는 그런 무책임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 예산을 다 고려해서 예산 드렸는데도 지금 잘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토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 부분은 좀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면 다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보험에 대한 부분 어제 접촉사고나 이런 게 나면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특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주신 자료 보면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없는데요. 어디 부분에 있는 것일까요? 그 부분은 있습니까? 특례 주신 내용에는 아예 없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네. 위원장님 답변 대신. 예, 담당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시고 김민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철도정책과장 조영윤입니다. 네, 답변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례상의 보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제도 자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차량을 운행할 때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과 또 이제 이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본 결과 일반 저희가 시내에 주행하는 대형 버스 수준의 이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험사 통해서 전달을 받아서 그렇게 가입을 해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례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제 그 얘기에서 특례 담아져 있는 거 달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5분 이상 얘기한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죠. 그냥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씩 짜다보지 않았으면. 예, 의원님, 저희 어제 저도 같이 현장에 있었는데 저희가 어제 파악하기로는 보험을 저희가 특례상에 포함시켜서 진행했다라고 저희가 대답을 드리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영상도 찍었으니까 제가 확인해 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어제 모든 법이 버스에 준하는 법으로 이 굴절버스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버스로 준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그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뭐 버스 정책과나 다른 과에서 안 하고 교통국에서 안 하고 왜 철도건설국에서 진행이 된 거죠? 철도건설국에서 하는 게 맞나요, 국장님? 이게 아마 계속 조직 개편이 되면서 예. 예전에는 충남 같은 경우도 건설교통국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지금 국이 3개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시작부터는 아마 교통 관련 과에서 했을 건데 그 과가 이제 국으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분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좀 이해가 되지 저도, 않아요. 네. 버스와 관련된 모든 법을 적용하고 있고 특례까지도 실증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근데 철도하고 전혀 상관없고 처음에 이제 무게도 트램이라고 얘기를 홍보하고 해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해당 과와 앞으로도 계속 교통국에서는 버스에 준하는 그런 법을 따른다면 이 업무도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거는 차후에 교통국하고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는 아니, 잘 몰라서 다른 의원님, 사연이 있으면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네.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네, 교통수단의 하나의 종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교통국에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와 관련된 모든 이제 법을 네, 맞습니다. 준용하기 네. 때문에 오히려 그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개인적 감정 아닙니다. 업무를 하면서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은 김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타보고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고 하면 우리 대전을 알릴 수 있고 도시 브랜드의 가치로서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시작된 원인이 도대체 뭐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의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교통공사에서 이제 계약을 하고 추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심리적, 신경적 고통이 저희보다 엄청 큽니다. 지금 온통 대전 시민들이 전부 다 여기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신 만큼 저희도 그거를 잘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해온 거를 봤을 때 시민들의 어떤 우려가 많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공무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소화도 안 될 지경입니다. 그 부분이. 교통공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현명하게, 슬기롭게 저희가 지금까지 해놓은 걸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잘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저희 시 내에서도 어린이날도 저희가 시장님하고 또 논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현명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진행할 당시는 국장님이 안 계셨어도 이제 국장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예. 많이 노력해 주시고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답변 드리는 건 전부 다 시의 입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